이 여자 우리 옆집 살지 않아? 아내의 기일, 제사 음식을 훔친 도둑을 쫓아 판자촌에 간 억만장자는 그곳에서 죽은 아내만이 알고 있는 비밀 설계도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린을 목격합니다. 충격에 빠진 그에게 꼬마가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쪽방 아줌마 사진을 들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 매끈해서 발소리조차 숨는 곳이었다. 강도진은 VVIP 추모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소매 끝에서 반짝이는 커프스 단추가 조명에 걸렸다. 기자들은 유리벽 너머로 셔터를 눌렀고 경호원들은 사람들의 동선을 막았다. 그러나 도진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영정사진 속 한서윤의 미소였다. 그는 백합을 내려놓았다. 꽃다발을 들고 온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이유를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숨겼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 비서가 낮게 말했다. 조용히. 도진은 단 한마디로 공기를 얼렸다. 추모관의 냄새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사람의 체온이 설 자리가 없었다. 도진은 제사 상차림을 바라봤다. 서윤이 좋아하던 케이크, 과일, 차, 모두 규격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사랑도 규격대로 남아야 한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그때 낯선 그림자가 제사상 아래로 미끄러졌다. 작은 손이 케이크 접시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도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경호원들이 눈치를 채기 전에 그가 먼저 한 발 내디뎠다. 거기. 아이는 케이크를 품에 끌어안고 몸을 낮춘 채 출구 쪽으로 달렸다. 운동화는 낡았고 무릎이 살짝 드러난 바지는 너무 얇아 보였다. 도진은 무심히 손짓했다. 경호원 둘이 달려갔다. 아이는 벽에 막혔다. 그 순간 케이크 크림이 손등에 묻었는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도진은 그 눈을 보고 잠깐 숨을 놓쳤다. 겁이 아니라 배고픔도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적애 같은 것이 있었다. 훔친 거냐? 도진이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케이크를 입에 물었다. 마치 뺏기기 전에 더 빨리 삼켜버리겠다는 듯이. 도진의 시선이 아이의 손에 머물렀다. 벙어리 장갑 한 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급히 달아나다 흘린 것처럼. 그 장갑의 안쪽에 삐뚤지만 정성스러운 자수가 박혀 있었다. 도진은 그 자수를 보는 순간 기억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윤이 늘 하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도진이 들고 있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그 아줌마 여기 왜 있어요? 도진의 손가락이 굳었다. 추모관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추모관 출구는 유리로 만들어진 문이었다. 밖은 햇빛이 번들거렸고 안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경호원 둘이 아이를 양팔로 붙잡고 있었다. 아이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대신 입술에 묻은 크림을 혀로 훑으며 도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진은 가까이 다가갔다. 놔. 경호원들이 잠깐 멈칫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칼처럼 정확했다. 아이의 팔이 풀리자마자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진이 든 영정사진을 더 가까이 보려고 한 걸음 다가왔다. 이걸 왜 들고 다녀요? 아이가 물었다. 내 아내다. 도진이 말했다.
아이는 코웃음을 쳤다.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까지 잠깐 조용해졌다. 기자들도, 비서들도, 심지어 경호원도. 아이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턱끝을 가리켰다. 이렇게 웃으면 우리 옆방 아줌마랑 똑같아요.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 그 단어가 혀끝에서 굳었다. 어디서 봤냐? 도진이 물었다. 달동네. 아이는 짧게 말했다. 개미굴 같은 쪽방이요. 비서가 옆에서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런 말에 도진은 비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때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는 단단함이었다. 도진은 그 단단함이 불편했다. 자기 회사의 회의실에서만 보던 종류의 단단함이었기 때문이다. 이름. 도진이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보라. 도진은 한순간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길 안내해. 도진이 말했다. 보라는 입에 문 케이크를 마지막으로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싫은데요. 그러나 도진이 한 발 더 다가서자 보라는 갑자기 돌아섰다. 따라오려면 따라와요. 근데 미끄러져도 몰라요. 도진은 비서를 향해 차 키를 던졌다. 일정 전부 취소. 비서의 얼굴이 하얘졌다. 회장님, 이사회가 지금은 이사회가 아니다. 도진이 딱 잘랐다. 그리고 보라의 작은 등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 등을 놓치지 않으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한 걸음이 자신이 믿어온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리무진은 달동네 입구에서 멈췄다. 그 이상 올라가면 바퀴가 먼저 포기할 길이었다. 도진은 차문을 열고 내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보라가 아니라도 공기는 칼 같았다. 보라는 이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도진은 명품 구두를 내려다봤다. 깨끗한 가죽이 젖은 흙을 싫어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회장님, 다른 차를. 비서가 뒤에서 말했지만 도진은 듣지 않았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도진은 자신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뼈로 느꼈다. 골목은 사람의 체온으로 만들어진 벽처럼 좁았고 집들은 서로 기대듯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뜨거운 국물 냄새가 새어나오기도 했고 타담한 연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지나가기도 했다. 누군가의 생활이 그대로 길 위로 흘러나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진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음이 아니라 경계였다. 누구야? 또 철거보상 얘기하려고 왔나? 속삭임들이 도진의 등 뒤를 쓸고 지나갔다. 도진은 보라의 뒷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골목은 미로였다. 갈림길마다 비슷한 철문, 비슷한 비닐 천막, 비슷한 계단이 있었다. 이보라, 도진이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찾는 애가 있으면 이런 데서 이름 크게 부르지 마. 왜? 도진이 물었다. 여긴 서로 살아남는 데 바빠. 아저씨는 차갑게 말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장소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한 번 튕기듯 들렸다. 도진이 고개를 돌린 순간 보라의 목도리 끝이 사라졌다. 도진은 따라 뛰었다. 그리고 미끄러졌다. 손바닥이 얼음에 닿았다. 차가움이 손목까지 파고들었다. 도진은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삼켰다.
대신 숨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굴렀다. 벙어리 장갑 한 짝이었다. 도지는 장갑을 집어들었다. 축축한 천에서 오래된 세제 냄새가 났다. 그리고 안쪽을 뒤집는 순간 그의 눈이 멈췄다. 작은 자수, 그 꽃잎의 매듭 방식. 한서윤이 지루할 때마다 손을 놀리며 만들던 그 습관. 도진의 목이 바싹 말랐다. 서윤아, 그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골목 위쪽 낡은 간판 뒤에서 보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이에요. 근데 소리 내지 마요. 도지는 장갑을 꼭 쥐고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갔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라가 멈춘 곳은 벼랑 끝에 달라붙은 판잣집이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벼웠다. 바람이 마음만 먹으면 통째로 흔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은 얇은 합판이었다. 손잡이는 헐거웠고 틈 사이로 따뜻한 숨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모, 조용히, 손님 왔어. 보라가 속삭였다. 도지는 그 말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모. 그 단어는 가족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호칭처럼 들렸다. 도지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밀었다. 문이 덜컥 열리며 작은 방이 드러났다. 방 안은 아작고 벽은 울었다. 습기가 모서리에 매달려 있었다. 작은 난로 하나가 힘없이 열을 내고 있었고 바닥엔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신문지 위에서 한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숯을 잡은 손, 여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낡은 이불이 어깨를 덮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다. 도지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뱉었다. 서윤아.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흔들렸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도지는 숨이 막혔다. 얼굴은 닮아 있었다. 너무 닮아서 그게 더 무서웠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었다. 볼은 홀쭉했고 눈빛엔 긴 시간의 그늘이 앉아 있었다. 관자놀이 근처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여자는 도진을 바라보다가 한순간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도진의 입술이 떨렸다. 나야, 도진.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알아보면 여자는 보라 뒤로 숨어버렸다. 여기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랬지. 도진은 방안을 더 보았다. 신문지 위의 그림이 선명했다. 선 하나가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건축 스케치였다. 도진의 회사가 지금 밀어붙이는 프로젝트, 그 건물의 외곽선이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형태.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걸 어떻게 그렸어?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수출진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우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또 누가 들이닥쳤어? 보라가 이를 악물었다. 아저씨. 도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은 그림에 박혀 있었다. 서윤만 아는 선. 도지는 자신이 지금 유령을 본 건지 아니면 진짜를 본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 문 밖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가득 찼다. 좁은 골목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꽉 막혔다. 누구야? 철거팀 아니야? 애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 거침은 악의가 아니라 방어였다. 도진은 그 차이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렸다. 보라는 도진 앞에 더 단단히 섰다. 이모 건드리지 마요. 우리 이모는 아픈 사람이야. 도진은 한 걸음 다가갔다. 확인만 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도진이 손을 뻗어 손목을 잡는 순간 여자의 몸이 굳었다. 싫어. 짧은 외침이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여자는 손목을 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마치 오래전에 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처럼. 도진은 손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강하게 굴수록 이 방의 사람들은 더 단단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주민 한 명이 도진의 어깨를 밀었다. 나가. 여긴 너 같은 사람 올 때 아니야. 너희가 뭘 알아. 도진의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라가 도진의 구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신발. 이 골목 못 올라와요. 미끄러져요. 우리처럼. 도진의 말이 목 안에서 멈췄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세계의 언어가 여기서는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았다. 회장님. 비서의 전화가 울렸다. 언론이 움직입니다. 이 사회가 최 전무님이. 도진은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여전히 보라 뒤에 숨어 있었다. 눈은 멍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손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위를 끝까지 놓지 못했다. 숯이 굴러가며 검은 자국을 남겼다. 주민들이 뭘 가져가 하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고개를 숙여 그림을 가까이 봤다. 거기엔 건물의 뼈대가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작은 표시. 도진이 최근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와중 계산의 취약 구간이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 그 표시는 서윤이 늘 하던 방식이었다. 말 대신 습관으로 남기는 작은 점. 도진은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내일 다시 오겠다. 오지 마. 누군가가 외쳤다. 보라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오면 우리 더 불행해져요. 도진은 신문지 그림을 가슴 안쪽에 접어넣었다. 그리고 방을 나섰다. 골목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그의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그 소리는 여긴 내가 들어올 문이 아니다라는 선언 같았다. 그러나 도진은 이미 봤다. 그림 속 선들이 자신의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하나가 떠올랐다. 철거 일정, 내일로 앞당깁니다. 마이너스 최전무 도진의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이제 시간도 길도 돌아갈 여유도 없었다. 강도진의 집무실은 밤에도 환했다.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책상 위엔 결제 서류가 정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진의 손엔 접힌 신문지 한 장이 있었다. 숫자국이 묻은 스케치. 그 선들이 자꾸만 손가락 끝을 찌르는 것 같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다. 회장님, 최 전무님께서 통화 원하십니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도진아, 최 전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서늘했다. 오늘 만찬 내가 빠지면 다들 불안해해. 기자들도 눈이 많고 못 가. 도진은 짧게 말했다. 왜 못 가? 사람 하나 확인해야 해. 전화 너머로 아주 짧은 정적. 그리고 웃음이 섞였다. 또 그 망상 같은 거니? 너 아직도 서윤이에서 못 빠져나왔구나. 도진은 의자를 뒤로 밀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도진 스스로가 더 날카로워졌다.
책상 한쪽엔 사설 탐정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서윤, 5년 전 사망 처리, 신원 확인 완료. 단정적인 문장들. 그 아래엔 차가운 도장처럼 DNA 일치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이성은 말했다. 여기서 멈춰. 흔들리면 너만 다쳐. 그러나 직감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 스케치는, 그 스케치는, 그 습관은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야. 도지는 보고서를 접었다. 그리고 신문지 스케치를 다시 펼쳤다. 난 내가 본 걸 믿어. 그가 낮게 말했다. 너 지금 주가가 어떤지 알아? 최 전무가 말했다. 이 사회가 널 어떻게 보는지 알아? 도지는 창밖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는 전화를 끊지 않고 수화기를 든 채 옷걸이에서 코트를 집어들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빠르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서랍을 열어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칸에서 비서가 다시 들어오자 도지는 열쇠를 집어 던졌다. 차 준비, 그리고 오늘 만찬 내가 펑크 낸다고 전해. 회장님, 그건 지금. 도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의 대리석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편의점, 약국, 작은 마트. 도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물건을 담았다. 즉석주, 따뜻한 담요, 해열제, 물, 아이가 좋아할 만한 빵.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다. 내가 이런 걸 사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이사회 긴급 소집. 도지는 화면을 꺼버렸다. 차 문을 열며 말했다. 달동네로 가.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이름값을 깎아먹는 대신 누군가의 숨을 붙잡게 될 줄은. 눈은 밤에 더 크게 내렸다. 달동네의 골목은 좁았고 바람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도진이 다시 판잣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보라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손등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눈썹엔 작은 눈송이가 매달렸다. 이제 와요. 보라가 쏘아붙였다. 도지는 말 대신 비닐봉투들을 들었다. 약이랑 먹을 거. 보라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게 고마움인지 의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문을 열자 방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자꾸만 이불을 더듬었다. 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가 아까부터 열이. 도지는 여자의 이마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낮은 숨을 고르고 보라를 바라봤다. 병원 가야 해. 구급차 불렀는데 못 올라온대요.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빙판이라 차 못 올라와. 누군가 또 말했다. 그냥 물수건이라도. 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코트를 벗어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여자의 어깨 아래로 팔을 넣었다. 여자가 움찔하며 눈을 떴다. 싫어. 불. 무서워. 도지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불. 그는 낮게 말했다. 괜찮아. 여기선 불 안 켜. 그냥 내려가자. 여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보라는 도진을 노려봤다. 이모 울리면 진짜 가만 안 둬요. 울리게 하지 마. 도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여자를 조심히 업었다.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서 더 무거웠다. 계단을 내려가는 첫발에서 미끄러졌다. 도진의 비싼 신발이 얼음 위에서 헛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바닥으로 난간을 잡았다. 코트 자락은 진흙에 젖었다.
주민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춰줬다. 여기 조심해. 다른 사람이 비닐을 깔아줬다. 발 디뎌. 도지는 말없이 한 칸, 또 한 칸 내려갔다. 여자의 호흡이 등에 닿았다. 때때로 그녀가 손가락으로 도진의 어깨를 꼭 쥐었다. 마치 떨어지면 끝이라는 사람처럼. 골목 아래에 도착했을 때 도진의 숨이 찼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부를 수도 있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오래전부터 알던 노의사의 개인 병원. 화려하지 않은 하지만 입구가 늘 열려 있던 곳. 원장님, 지금 사람 하나 데려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 VIP 병원은 왜 안 오나? 거긴 눈이 많습니다. 도지는 차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라가 뒤에서 물었다. 아저씨, 우리 진짜 도와주는 거 맞죠? 도지는 잠깐 멈췄다. 내가 지금 하는 걸 봐. 그 말이 그의 약속이 됐다. 개인 병원은 작았다. 간판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노의사는 말없이 도진을 안내했다. 흰 가운의 소매가 조용히 움직였고 그는 필요한 도구들을 빠르게 준비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오직 손동작만 정확했다. 여자는 침대에 눕혀졌다. 팔에 얇은 줄이 연결되고 체온계가 입가로 가까워졌다. 도지는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방금 전 골목에 남아 있었다. 보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었다.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노의사가 도진에게 낮게 말했다. 고열입니다. 쉬게 해야 해요. 기억이. 도진이 말끝을 흐렸다. 기억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노의사가 짧게 답했다. 하지만 살려놓아야 나중도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병실의 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도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여자의 이불 끝을 정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자가 눈을 떴다. 눈빛은 여전히 텅 비었지만 어딘가를 붙잡으려는 듯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도진의 소매 끝. 여자는 멍하니 손을 뻗었다. 도진이 숨을 죽였다. 그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커프스단 줄을 잡았다. 그리고 딸깍 소리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향을 돌려 고쳐 채웠다. 도진의 목이 메었다. 그 습관은 서윤의 습관이었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남에게 보여준 적도 없던. 서윤아,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기억 안 나? 여자는 도진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느리게 저었다.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불. 무서워요. 도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 여자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연고자 없다. 여기서 나가라. 단편적인 말들이었다. 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도지는 그 조각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호흡이 먼저였다. 보라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모, 괜찮아? 여자는 보라의 목소리를 듣자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불 끝을 더듬어 보라 쪽으로 당겼다. 여기 와. 그 순간 도지는 확신했다. 이건 닮은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지워졌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도지는 노의사를 밖으로 불렀다. 복도에서 낮게 말했다. 원장님, 이 사람 누가 맡겨왔는지 기록 있습니까? 노의사는 시선을 피했다. 여긴 큰 병원이 아니야. 기록은 남기기도 하고 안 남기기도 하지. 남기셨죠? 도진이 말했다. 노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겼다 치자. 그런데
그걸 찾는 사람이 달갑지 않을 때도 있어. 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러나 이번엔 돈이 아니라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다시 버려지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노이사가 도진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지. 도진은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최전무. 도진은 화면을 보며 이제 확신이 공포로 바뀌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그 여자를 연고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최전무의 사무실은 늘 향이 났다. 좋은 향수, 좋은 차, 좋은 나무, 좋은 것들로 숨길 수 있는 공기였다. 신복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이 사람 하나를 찾았습니다. 최전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톱이 찻잔 옆을 톡 쳤다.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에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다. 어디서? 달동네 쪽입니다. 철거 예정 구역. 그곳? 최전무가 낮게 되물었다. 신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개인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VIP 병원은 안 갔습니다. 최전무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똑똑하네. 그 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도 한 장을 꺼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구역.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단 2글자였다. 재개발. 도진이 감정이 움직였다는 건 그 여자가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신복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전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흔적을 없애. 신복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최전무가 부드럽게 말했다. 철거를 앞당겨. 쓰레기 청소라고 해. 눈 오기 전에 밀어. 신복이 망설였다. 그 구역은 아직 절차. 최전무가 웃었다. 절차는 내가 만드는 거야.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사회 비상결의안. 신복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경영권 박탈 준비도 같이. 최전무가 말했다. 자산 동결, 카드 정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스스로 무너지게. 신복이 침을 삼켰다. 회장님이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좋아. 최전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형식을 믿거든. 그녀는 마지막으로 찻잔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이, 보라,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키야. 최전무가 말했다. 키는 부러뜨리기 쉬워야 문이 안 열려. 신복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 지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전무는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았다. 도진이 가장 싫어하는 걸 준비해. 무엇을? 선택. 그녀가 말했다. 명예냐? 그 여자와 아이냐? 그리고 바로 그때 책상 위 모니터에 새 알림이 떴다. 달동네 진입 중장비 투입 승인 완료. 최전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사람을 살리는 미소가 아니었다. 사람을 조용히 지우는 미소였다. 낮이었지만 달동네 입구는 어두웠다. 구름이 사너리를 눌렀고 바람이 눈을 쓸어 길을 막았다. 도지는 차 안에서 멈춰 있었다. 옆자리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직 기운이 없어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보라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노려봤다. 왜 여길 다시 와요? 보라가 물었다. 도지는 짧게 말했다. 너 없으면 입원도 안 된다고 했잖아. 보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모는 여기 있어야 편해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낯익은 로고였다. 자기 회사의 로고. 그것이 중장비에 크게 박혀 있었다. 불도저, 굴삭기, 철거 안내 현수막, 안전한 철거를 위해 협조 바랍니다. 도진의 숨이 멎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차가 더 들어가려 하자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저놈들이다. 철거하러 왔어. 탕 하고 작은 충격이 차에 닿았다. 돌이 창문 아래에 떨어졌다. 보라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쾅 두드렸다. 봤죠? 아저씨도 한패잖아. 도진은 차문을 열고 내렸다. 바람이 정장을 파고들었다. 현장 소장이 헬멧을 쓰고 다가왔다. 회장님, 여기엔 어쩐 일로? 도진은 그 말을 끊었다. 누가 지시했어? 그건 본사에서 일정이. 내가 본사야. 도진이 낮게 말했다. 소장이 눈치를 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주민들은 더 흥분했다. 어떤 할머니가 도진에게 소리쳤다. 내가 우리 집 밀 거냐? 도진은 그 목소리에 잠깐 흔들렸다. 지금까지 그는 도시를 바꾼다는 말을 자랑처럼 했다. 하지만 여기선 그 말이 삶을 뽑아낸다로 들렸다. 그는 보라를 봤다. 보라의 눈은 증오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옆자리 여자는 조용히 창밖의 중장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스케치하듯 허공을 긋고 있었다. 도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이야기의 악당이었음을. 적어도 그들의 눈엔 그는 걸어갔다. 불도저 앞까지.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외쳤다.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불도저의 금속 앞에서 그는 양팔을 벌렸다. 현장 소장이 당황했다. 회장님, 이러시면 멈춰. 도진이 말했다. 지금 당장. 불도저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이곳을 전수조사한다. 한 집도 사람도 서류 한 장도 빼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이사회 의장이었다. 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불도저를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철거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도진의 눈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그의 명령보다 빠르게 덫을 닫고 있었다. 불도저의 엔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낮게 울렸다. 도진은 한 발 앞으로 나가 불도저의 앞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정지. 현장 소장이 헬멧을 벗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본사 지시가. 본사 지시. 도진이 되물었다. 그 본사가 나를 무시한 짓이라면 그건 지시가 아니야.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질 듯 말 듯 어색한 숨이 돌아다녔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 보라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눈 위에 발이 푹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 말만 하고 또 부수면. 도진이 보라를 돌아봤다.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멈추게 할 거야. 그는 현장 소장의 무전기를 뺏어들었다. 전 현장 인력, 장비 즉시 대기, 작업 중단.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돌아왔다. 예? 지금요? 누가 책임집니까? 도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말이 겨울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박혔다. 현장 소장은 아직도 버티는 표정이었다. 회장님, 절차상. 도진은 그 자리에서 소장의 명찰을
똑바로 봤다. 당신, 해고야.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작은 박수를 치려다 멈췄다. 박수 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는 표정.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사회 의장이었다. 도진은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 지금 뉴스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철거 현장에 난입. 주가가 마이너스 주가는 지금 내 관심 밖입니다. 도진이 말했다.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장님 자산 동결도 가능합니다. 그럼 해. 도진이 짧게 답했다. 정적이 들렸다. 도진은 이어 말했다. 대신 내가 이곳을 직접 조사하겠다. 전수조사, 주민 한 사람, 집 한 칸, 서류 한 장까지. 그건 회사 이미지에. 이미지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무너뜨릴 거야. 전화를 끊자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도진은 그 말들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들이 덜 아팠다. 보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럼 우리 집은요? 도진은 보라를 보며 말했다. 당장 오늘 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보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도진은 차 쪽을 돌아봤다.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도진을 따라왔다. 아직 이름을 모르는 듯한 눈. 그러나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따뜻함이 보였다. 보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키려고. 도진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숴왔는지 내 눈으로 보려고. 그 순간 현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철거 유예는 불가. 서류는 이미. 도진은 그 목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주민들이 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도진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비서에게서 문자 하나가 떴다. 회장님 카드 결제 전부 거절됩니다. 자산 동결 절차 착수. 도진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이 좁은 방과 이 사람들 뿐이었다. 아침이 왔지만 방은 여전히 좁았다. 보라의 판잣집 단칸방은 두 사람이 서면 꽉 찼고 세 사람이 숨을 쉬면 공기가 모자랐다. 도진은 한 번도 이런 공간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다. 새벽에 몸을 뒤척일 때마다 벽이 툭 하고 울렸다. 지붕은 바람에 달각 소리를 냈다. 아저씨, 코 고는 소리 좀 줄여요. 보라가 이불 속에서 말했다. 도진은 바로 앉았다. 난 안 골았어. 골았거든요. 여자 미소 이모라고 불리는 그녀는 작은 부엌 쪽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전기 포트가 아니라 낡은 냄비였다. 도진은 냄비를 빤히 보다가 물었다. 저걸 어떻게 끓이지? 보라가 혀를 찼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도진은 바깥으로 나가 지붕을 봤다. 밤새 눈이 쌓여서 한쪽이 축 늘어져 있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자재를 떠올렸다. 그는 차에서 최고급 방수 테이프와 공구를 꺼내왔다. 마치 회의실에서 도면을 펼치듯 지붕 위를 살폈다. 아저씨, 그거 붙인다고 해결 안 돼요. 보라가 아래서 소리쳤다. 해결돼. 도진이 단정하게 말했다. 그는 테이프를 붙였다. 붙이고 또 붙였다. 그런데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자 테이프 끝이 쫙 하고 들렸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보라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풋 하고 터뜨렸다. 회장님도 실패하네. 보라가 말했다.
도진은 아래로 내려와 장갑을 벗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때 미소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봤다. 그리고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손끝을 감싸줬다. 동작이 느리지만 정확했다. 도진은 그 손길에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뜨거운 물. 미소가 짧게 말했다. 손 녹여요. 도진은 명령이 아니라 배려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은 느낌이었다. 부엌에서 미소가 채소를 꺼냈다. 당근과 파. 도진은 옆에서 서서 지켜봤다. 미소의 칼질은 조용했다. 빠르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도진은 그 리듬이 어딘가 기억과 맞닿는 걸 느꼈다. 당근은 도진이 말했다. 저렇게 써는 거야. 보라가 말꼬리를 올렸다. 그럼요. 회장님, 오늘부터 배우세요. 도진은 앞치마를 받았다. 앞치마끈을 어떻게 묶는지도 몰라서 보라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당겨 묶어줬다. 그 순간 보라가 작게 말했다. 키다리 아저씨, 진짜 여기 살 거예요? 도진은 대답 대신 냄비를 불 위에 올렸다. 손이 익숙지 않아서 물이 조금 흘렀다. 보라는 아휴 하고 닦아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였다. 도진은 받지 않았다. 대신 끓는 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다. 이 방에서 따뜻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서툰 손과 작은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동거가 곧 더 큰 폭풍을 부를 줄은. 저녁이 되자 전기가 한 번 깜빡였다. 보라는 촛불을 꺼내왔다. 오늘은 또 약하네. 미소는 말없이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주황색으로 바꿨다. 도진은 그 불을 보며 잠깐 몸이 굳었다. 미소가 불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기 때문이다. 괜찮아. 도진이 낮게 말했다. 미소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보라는 숙제를 펼치고 미소는 낡은 옷을 꿰매기 시작했다. 도진은 방 한쪽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끈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도진은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러나 표지에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도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가 그 스케치북을 펼친 순간 첫 장에 아주 익숙한 선이 있었다. 드림하우스. 그와 서윤이 신혼 초에 농담처럼 그리던 집. 바깥에 작은 마당, 햇빛이 드는 창, 아이가 뛰어놀 공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그림이었다. 회사에도 없고 컴퓨터에도 없고 오직 두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던. 도진의 목이 꽉 막혔다. 이거. 미소가 고개를 들었다. 도진이 스케치북을 보여주자 미소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소가 이마를 감싸쥐었다. 그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촛불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흔들렸다. 보라가 벌떡 일어났다. 이모, 이모. 미소는 몸을 웅크리고 스케치북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머리가. 도진은 스케치북을 급히 덮었다. 됐어. 안 봐도 돼. 미소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도진의 눈이 번쩍했다. 아이? 미소는 손끝을 허공에 뻗었다가 다시 움켜쥐었다. 누가 데려갔어. 보라가 놀라서 도진을 봤다. 이모, 무슨 말이야? 우리 둘뿐이잖아. 미소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떨렸다. 아니, 그날 사람들, 하얀 불빛. 그 말이 끝나자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다는 얼굴. 도지는 촛불 옆에 조심히 스케치북을 내려놓았다. 그는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기억이 잠겨 있었다. 열쇠는 이 스케치북과 그녀의 손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달동네 전수조사. 이사회에서 당신을 정신감정 대상자로 올립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이제 불쌍한 미망인이 아니라 미친 회장이라는 틀로 도진을 가두려 했다. 도진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다. 보라. 보라는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도 지켜야 하니까. 촛불은 여전히 흔들렸다. 불빛은 작았지만 이제 그 안에 비밀이 있었다. 다음 날 시장은 북적였다. 달동네 아래쪽 작은 재래시장. 생선 냄새, 튀김 냄새, 젖은 장갑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보라는 미소의 손을 붙잡고 다녔다. 미소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도지는 멀찍이 따라갔다. 경호가 아니라 동네 사람처럼 보이려고 코트도 평범한 걸 입었다. 그래도 눈에 띄었다. 사람은 습관으로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사인해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손해예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상인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서류를 들이밀고 펜을 흔들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합법.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협박을 해? 도지는 멈췄다. 그 남자들의 말투, 손짓, 시선, 용역이었다. 보라가 이를 갈았다. 또 왔네. 저 사람들. 도지는 앞으로 나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자 하나가 도진을 흘겨봤다. 당신 누구야? 도진은 명함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서류 주고 서명 강요하고 영업 방해. 이건 형사건입니다. 남자가 웃었다. 뭐야, 변호사야? 도진은 상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훑었다. 위임장도 없고 설명 의무도 안 지켰네요. 도진이 서류 하단을 손가락으로 딱 짚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설마. 남자 눈이 도진의 얼굴을 다시 봤다. 도진은 조용히 말했다. 알아봤으면 물러나세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뒤로 물러났다. 용역 둘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밖으로 빠졌다. 상인들이 숨을 몰아쉬었다. 누군가가 도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저 사람, 진짜 회장 맞아.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인에게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런 건 절대 함부로 사인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 순간 미소가 도진을 봤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겁이 아니라 기억에 가까운 눈빛. 보라는 도진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우리 들켜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켜도 돼. 이제 숨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도 들렸을 것이다. 시장 끝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무표정했다. 최 전무님. 회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으로 새 메시지가 왔다. 정신감정 절차 착수. 오늘부터 회장님 대외활동 제한.
마이너스 법무팀 도지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미소와 보라를 앞에 두고 걸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이 동네에서 도지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위쪽 세계가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노이사의 병원 뒤편에는 작은 찻집이 있었다. 간판 불빛이 약해서 찾는 사람만 찾는 곳. 도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먼저 들어가 앉았다. 창가 자리는 피했다. 밖에서 보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굴리며 초조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어깨가 잔뜩 굽어 있었다. 그 남자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어디서든 누가 거기 서라고 부를까봐. 김 기사, 도진이 말했다. 남자는 움찔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진은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그리고 그날 얘기해. 남자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뻔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다. 전 이미 잘렸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 아니야. 도진이 낮게 말했다. 내가 끝내지 않았으니까. 김 기사는 컵의 따뜻함을 붙잡듯 손바닥으로 감쌌다. 그날 차엔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말고 최 전무 쪽 사람이 하나 더. 김 기사가 급히 말을 삼켰다. 전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전화만 계속하던 사람. 도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윤이는 김 기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살아계셨습니다. 눈을 뜨려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공중을 더듬었다. 설명이 아니라 그때의 공기를 다시 만지는 듯했다. 최 전무가 병원으로 데려가더니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자 없는 곳으로 보내라고. 도진이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그걸 따랐지? 김 기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요. 제가 따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 기사의 어깨가 무너졌다. 회장님, 전 겁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반대하면 제 가족도. 도지는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김 기사의 떨리는 손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지금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김 기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모님을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기사 쪽으로 몸을 숙였다. 김 기사, 당신이 겁나서 한 선택이 사람 하나를 지웠어. 김 기사가 울음을 삼켰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겁을 내는 사람이 될게.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법무팀, 문자 한 줄. 회장님 신용카드 전면 정지. 출국 금지 검토. 내일 오전 조사 출석 요청. 도진은 화면을 껐다. 그리고 김 기사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찻집 밖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도진은 그 차의 번호를 본 순간 목이 바짝 말랐다. 보라의 학교는 아침부터 시끄러웠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때로 웃고 가방이 서로 부딪혔다. 도진은 멀찍이 서 있었다.
회장이라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점퍼를 입었지만 어깨와 눈빛은 감춰지지 않았다. 미소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보라의 등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보라는 교문에서 뒤돌아 도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키다리 아저씨, 오늘도 밥해요. 도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평범한 약속이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교문 옆에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깔끔한 코트, 가방, 배지. 한 사람은 서류를 들고 한 사람은 주변을 살폈다. 이보라 학생 맞나요? 보라가 눈을 찌푸렸다. 왜요? 아동 보호 관련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말에 보라의 얼굴이 굳었다. 미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슨 확인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됩니다.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생활 능력도. 우리 이모는 나 키워요. 학교도 보내고. 직원은 부드러운 얼굴로 더 차갑게 말했다. 학생,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절차가 더 어려워져요. 미소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의 작은 글자를 읽으려다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다. 눈빛이 멀어졌다. 연고자, 없다. 마치 어디선가 똑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처럼 보라가 미소의 팔을 붙잡았다. 이모, 정신 차려요. 나 데려가면 안 돼.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보라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미소가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미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불빛이 갑자기 눈에 거슬리는 듯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교문 앞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도진이 그 사이로 들어왔다. 그 손 놓으세요. 직원이 도진을 훑어봤다. 보호자분이세요? 도진은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다. 카드가 정지된 걸 기억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강도진.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될 겁니다. 직원이 순간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진이 말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확인해. 필요한 건 다 하겠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현재 회장님 자산이 이사회 결의로 동결 절차 중입니다. 보증도 예치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도진의 뒤통수를 때렸다. 보라가 울먹이며 도진을 쳐다봤다. 아저씨, 나 또 혼자 돼요? 도진은 보라 앞에 무릎을 굽혔다. 안 돼. 오늘부터 내가 혼자가 되는 일은 없어. 그는 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가진 게 돈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여기서 책임지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 출석 통보. 도진의 눈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밤, 건설 현장은 낮보다 더 크고 더 조용했다. 미완공 마천루의 철골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작업등이 곳곳에서 흰빛을 흘렸다. 바람이 철골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다. 도진은 미소를 데리고 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보라는 집에 남았다. 무섭다면서도 사실은 둘만 두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왜 여기로 왔어요? 미소가 물었다. 도진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곳일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제일 잘 아는 곳이기도 해. 그는 현장 사무소로 미소를 안내했다. 책상 위엔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표시한 빨간 펜 자국, 계산표, 체크리스트. 미소는 도면을 멀찍이 보다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특정 구간에서 멈췄다. 미소는 말없이 연필을 집었다. 손가락이 연필을 잡는 각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지는 숨을 삼켰다. 여기. 미소가 낮게 말했다. 도진이 다가갔다. 여기가 왜? 미소는 도면 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 빔. 못 버텨요. 도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건 계산 끝난. 계산이 아니라. 미소가 고개를 저었다. 습관이에요. 이런 구조는 여기서 미세하게 틀어져요. 그녀는 연필로 선을 다시 그었다. 선은 단정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작은 수정이었지만 흐름이 바뀌었다. 도진은 그 수정 습관을 알고 있었다. 서윤이 도진의 도면을 볼 때마다 하던 말이 있었다. 당신은 큰 그림에 강한데 자꾸 사람의 움직임을 잊어. 미소는 도면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짧은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점 하나. 그 점. 그 점이 도진을 무너뜨렸다. 이 표시. 도진이 속삭였다. 미소가 연필을 내려놓고 도진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철골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듯 기억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왜? 이 냄새가. 그녀는 도진의 커프스 단추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말을 꺼냈다. 곰돌아. 도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애칭은 세상에 둘만 알고 있던 말이었다. 미소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자신도 놀란 얼굴로 손을 입에 갖다 댔다. 나, 왜 이 말을? 도진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다시 도망갈 것 같아서. 서윤아, 도진이 낮게 말했다. 돌아왔어. 내가. 미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무서워요. 알아. 그 사람들.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도진은 도면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직접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 순간 밖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 경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본사에서 현장 출입 통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회장님 찾고 있습니다. 도진의 눈이 서늘해졌다. 서윤은 도진의 손목을 꽉 잡았다. 이제 도망가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 단칸방의 창문엔 김이 맺혔다. 보라는 냄비 뚜껑을 열어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이모, 진짜야? 이모가 기억났어?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이 어색하지 않았다. 다 기억난 건 아니야. 근데 보라가 끼어들었다. 아저씨를 곰돌이라고 했잖아. 도진은 물을 마시다 기침할 뻔했다. 서윤이 살짝 얼굴을 돌렸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보라가 깔깔 웃었다. 이모, 얼굴 빨개졌어. 도진은 그 짧은 소란이 낯설었다. 회의실의 웃음은 계산이었는데 지금 웃음은 그냥 따뜻했다. 도진은 방 한쪽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오늘 할 일. 보라가 읽었다. 1지붕 틈 막기, 2학교 상담사 이모약, 4 밥. 보라가 손뼉을 쳤다. 밥이 제일 중요. 서윤은 쌀을 씻었다. 도진은 옆에서 채소를 손질했다. 칼을 쥐는 손이 어제보다 덜 어색했다. 도진 씨, 서윤이 낮게 불렀다. 그 호칭 하나로 도진의 가슴이 흔들렸다. 응, 서윤이 말했다. 나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가 무서워요. 도진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그리고 서윤 앞에 섰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 서윤이 눈을 올렸다. 그럼, 하지만 도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몫은 찾아와야 해. 당신이 만든 것, 당신 이름, 그리고 보라가 숟가락을 들고 끼어들었다. 맞아. 이모가 나 구해줬잖아. 이모는 용감해. 서윤의 눈이 살짝 젖었다. 내가 너를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불 무서워하면서도 나부터 챙겼잖아. 서윤은 잠깐 멈췄다. 기억이 스치듯 지나가는 얼굴. 그러나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 밥솥 뚜껑을 딸깍 닫았다. 도지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다. 그들은 밥을 먹었다. 좁은 상위에 반찬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보라는 2번이나 더 퍼먹었다. 도지는 서윤이 보라의 젓가락을 슬쩍 고쳐주는 걸 보았다. 그 작은 습관이 잃어버린 가족의 모양을 다시 세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칠 즈음 밖에서 누군가 우체통을 거칠게 두드렸다. 똑똑똑. 보라가 움찔했다. 도진이 문을 열기 전에 휴대폰이 먼저 울렸다. 발신자, 경찰, 그리고 동시에 문자 한 줄. 강 회장님, 금일 3시 긴급 체포영장 신청 예정. 법무팀 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또 시작인가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알잖아. 경찰서의 복도는 차가웠다. 도지는 외투를 벗지 않았다. 벗으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도진 씨, 수사관이 말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지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흥분한 회장이라는 그림만 완성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듯이 수사관이 말했다. 변호인 연락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조사부터. 문이 닫히고 작은 방이 도진을 삼켰다. 그는 벽시계를 봤다.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지금쯤 그 좁은 방에 둘만 있겠지. 도지는 그 생각에 손끝이 저려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최 전무가 들어왔다. 깔끔한 코트, 흔들리지 않는 미소.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도진 앞에 서서 말했다. 도진아, 꼴이 말이 아니구나. 도진이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내가 원한 그림이겠지. 최 전무가 고개를 갸웃했다. 난 너를 위해서야. 넌 지금 흔들리고 있어. 도진이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 최 전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경영권 포기각서. 그녀는 종이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다. 이거 사인해. 싫어. 도진이 바로 말했다. 최 전무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선택해야지.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여기서 버티는 동안 그 여자와 그 꼬마는 무방비야. 도진의 눈이 흔들렸다. 건드리지 마. 사인하면 안 건드릴게. 최 전무가 말했다. 안 사인하면. 난 모르지. 도진은 펜을 짚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펴서 종이를 밀어냈다. 난 이 협박으로 가족을 팔지 않아. 최 전무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가족? 그녀가 웃었다. 너 지금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니? 도진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말이 나왔다. 그래, 가족이야.
최전무는 한숨을 쉬는 척했다. 그럼 곧 잃겠네. 그녀가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시스템을 이길 수 없어. 넌 시스템 위에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야. 문이 닫혔다. 도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 그리고 수사관의 짧은 외침이 들렸다. 현장 보고 들어왔다. 달동네 쪽, 화재 신고. 도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윤, 보라, 스케치북.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화, 지금 당장 전화하게 해.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절차상. 도진은 철창 같은 창살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2번엔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진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걸. 달동네 골목 끝이 이상하게 밝았다. 불빛은 따뜻한 불빛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먼저 도착했다. 물 더 가져와. 애는 어디 있어? 서윤은 발을 멈췄다. 순간 숨이 막혔다. 불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어딘가가 그만이라고 소리쳤다. 보라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이모, 보라가 손을 잡아당겼다. 우리 집이야. 판잣집 쪽에서 연기 같은 기운이 새어나왔다. 이웃들은 양동이를 들고 오가며 벽과 문 주변에 물을 끼얹고 있었다. 누군가는 젖은 담요를 들고 지붕 쪽으로 던졌다. 안에 사람 없어? 누군가 외쳤다. 여기, 창문. 서윤은 문 앞에 섰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보라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가방, 그리고 스케치북. 그 단어가 서윤의 귀를 뚫었다. 스케치북. 그 안에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가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지가 있었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걸음 들어갔다. 이웃이 막아서려 했다. 아줌마, 안 돼, 위험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 먼저. 그녀는 젖은 담요를 받아 어깨에 걸쳤다. 손으로 문틈을 더듬어 열었다.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보라의 얇은 숨소리가 마음속에서 더 크게 들렸다. 서윤은 낮게 말했다. 보라야, 내 뒤만 봐. 보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바닥을 더듬어 보라의 가방을 찾았다. 손끝에 천이 닿았다. 그 다음 책상 아래를 더듬었다. 종이의 모서리, 낡은 스케치북의 감초.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서윤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보라의 팔을 끌어당겼다. 둘은 몸을 낮춘 채 바깥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서윤은 그제야 숨을 토해냈다. 보라는 스케치북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 서윤은 보라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물은 여기로. 바람이 내려오는 쪽 막아야 해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불쌍함이 아니라 따라야 할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서윤은 손짓으로 동선을 나눴고 누군가는 말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진이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서윤은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한서윤 씨 맞죠? 낮은 목소리. 당신이 살아있는 건 위에서 싫어합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굳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더 꽉 끌어안았다. 이제 이 싸움은 집이 아니라 이름까지 걸렸다. 경찰서 앞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도지는 철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더 말라 보였고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앞에 김 기사가 서 있었다. 손에 봉투 하나를 쥐고 회장님, 보석금 됐습니다. 도진이 봉투를 보며 숨을 삼켰다. 이 돈 내 인생 아닌가. 김 기사가 고개를 저었다. 제 인생이요. 이미 오래전에 그날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도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김 기사의 어깨를 짧게 잡았다. 고맙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카드도 계좌도 막힌 상태였다. 하지만 길은 남아 있었다. 발과 의지라는 길. 달동네 입구에 도착하자 냄새가 먼저 맞았다. 탄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렸다. 골목이 미끄러워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집터가 있었다. 벽이 있던 자리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웃들이 젖은 천을 널어 말리고 있었다. 보라는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도진이 보라를 부르기도 전에 보라가 먼저 일어났다. 키다리 아저씨. 그 목소리에 도진의 다리가 잠깐 풀렸다. 서윤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갔다. 다쳤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괜찮아요. 도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집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몰고 왔어.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만의 탓은 아니에요. 보라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누가요? 그 아줌마, 최전무. 도지는 보라 앞에 앉았다. 진흙이 묻은 바닥이었다. 보라야, 네, 법으로 싸우면 시간이 걸려. 보라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우린 또 빼앗기잖아.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야. 김 기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도지는 집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위험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었어.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난 회장으로서 싸우지 않을 거야. 가장으로서 싸울 거야. 서윤의 눈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열어 한 장을 찢지 않고 그대로 펼쳐 보였다. 그럼 증거도 무기도 바꿔야 해요. 도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에 짧은 알림이 떴다. 최전무, 오늘 저녁 자선 갈라 개최. 고 한서윤, 유작 공개 예정. 도진의 눈이 서늘해졌다. 오늘 저녁 그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너를 또 죽이려 한다. 최전무의 저택은 달동네와 다른 행성이었다. 대문은 묵직했고 정원은 겨울에도 관리된 흔적이 있었다. 조명이 바닥에서 위로 비쳐 나무가 마치 조각처럼 보였다. 도지는 담장 뒤 그림자에 몸을 붙였다. 김 기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대기시켰다. 시간 길게 끌지 마십시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가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증거로 들어왔다. 경비가 교대하는 틈. 도지는 측면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도구는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고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발소리가 카펫에 묻혔다. 이 조용함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다. 도지는 서재로 향했다. 최 전무가 늘 기록들을 숨기는 곳. 서재 문을 여는 순간 도지는 숨을 멈췄다. 벽 한쪽에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그 속엔 서윤의 사진도 있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얼굴. 도지는 눈을 돌렸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있었다. 도지는 번호를 눌렀다. 최 전무의 습관적인 숫자 조합. 그걸 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함께 살았던 사람은 다 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의료 기록 원본, 서윤의 입원 관련 문서, 그리고 낯선 장부. 도지는 장부를 펼쳤다. 이름들, 날짜들, 금액들, 자선이라는 단어 옆에 다른 단어들이 붙어 있었다. 도지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뇌물 장부였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도지는 서류를 빠르게 가방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서윤의 의료기록 원본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B-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천장 모서리에 빨간 점. CCTV 그 점이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젠장. 내부 센서 반응. 확인 바람. 도진은 숨을 고르고 가장 자연스러운 걸음을 흉내냈다. 계단을 내릴 때도 뛰지 않았다. 뛰면 침입자가 된다. 그는 지금 이 집의 사람처럼 움직여야 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찰나 경비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도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낮게 말했다. 배달. 경비가 한 발 다가오는 순간 도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담장을 넘어 김 기사 차로 달렸다. 차 문이 닫히자 김 기사가 숨을 내쉬었다. 봤습니까? 카메라.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최 전무 CCTV 확보. 침입자 신원 확인 중. 도진은 가방을 꼭 쥐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아니라 무대를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셋은 임시 거처로 옮겼다. 달동네 아래 시장 뒤편의 작은 창고. 이웃이 잠깐 쓰라고 내준 곳이었다. 벽은 차가웠고 바닥은 딱딱했지만 문은 잠글 수 있었다. 보라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우리 집 다시 생겨요? 도지는 대답을 미루지 않았다. 생긴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는 아니야. 더 안전하게. 서윤은 한쪽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 끝이 종이를 스쳤다. 그녀의 손은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선을 기다려온 것처럼. 도지는 옆에서 장부와 의료 기록을 정리했다. 김 기사는 문 쪽에서 바깥 소리를 들었다. 마이크로 갈등은 계속 있었다. 전기가 약해서 불빛이 자꾸 흔들렸고 바깥에서 차 소리가 멈출 때마다 셋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보라는 작은 소리에도 어깨가 움찔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나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도진이 말했다. 설 수 있어. 아니, 서야 해. 서윤은 고개를 떨궜다. 그 세상은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보라가 갑자기 스케치북 옆으로 기어왔다. 이모,
응? 보라가 말끝을 떨며도 단단하게 말했다. 이모가 나 구해줬잖아. 그러면 이모는 겁먹어도 돼. 근데 도망가면 안 돼. 서윤의 손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도망 안 갈게. 도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다. 가족이란 말을 이제는 진짜로 책임져야 했다. 그때 김 기사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정보 하나 더.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최 전무가 내일 갈라에서 고 한서윤의 유작을 공개한답니다. 이미 기자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다. 내 이름으로. 또 도지는 장부를 탁자에 놓았다. 좋아. 그 무대가 필요했어. 서윤은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리고 도면 한쪽에 아주 작은 점을 찍었다. 도지는 그 점을 보며 말했다. 내일 내가 네 이름으로 찍을 점이야. 보라는 눈을 닫고 일어섰다. 나도 갈래.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위험해. 보라가 이를 악물었다. 나는 계속 뺏기기만 했어. 내일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도진은 잠깐 말이 막혔다. 그때 서윤이 보라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대신 약속. 뭔데요? 내 옆에 있어.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고문이 툭 하고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만지는 소리. 셋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도진이 손짓했다. 숨 쉬지 마.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창고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의 발소리는 잠깐 머물다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은 셋의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겼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맑았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도지는 김기사차 뒷좌석에 서윤과 보라를 태웠다. 갈라쇼는 저녁이었다. 그 전까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숨을 고르려 했다. 오늘 끝나면 우리 집도 이모 이름도 다 돌아오죠. 도지는 짧게 대답했다.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때 교차로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끼익 소리가 아니라 아주 단정한 움직임. 그래서 더 이상했다. 도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막았다. 김 기사가 낮게 욕을 삼켰다. 회장님. 창밖으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왔다. 창문을 두드렸다. 차에서 내리시죠. 도지는 문을 잠갔다. 경찰이냐? 남자가 웃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순간 다른 쪽 문이 열렸다. 보라가 탄 쪽이었다. 김 기사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보라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보라는 발버둥 쳤지만 몸이 작았다. 서윤이 몸을 던지듯 보라 쪽으로 갔다. 보라야. 도진이 문을 열고 내리려는 찰나 남자가 도진 앞을 막았다. 움직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도진은 그 남자의 팔을 밀쳐내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뒤에서 붙잡았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보라가 차 밖으로 끌려나갔다. 보라의 눈이 도진을 향해 크게 떴다. 그 눈 안에 또 라는 질문이 있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차가 빠르게 사라졌다. 서윤은 멍하니 그 방향을 바라봤다. 몸이 떨렸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의 팔을 꽉 잡았다. 숨 쉬어요. 도진은 그제야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아니면 아이는 못 봅니다. 도진의 목이 타들어갔다. 어디야? 갈라쇼.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한순간에 아이로 압축됐다. 서윤이 도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포기 안 해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서윤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최 전무는 미신을 믿어요. 원한을 무서워해요. 그 여자는 유령이 제일 싫어요. 도진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은 스케치북을 꺼내 표지의 손때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가 유령처럼 나타나면 돼요. 도진은 장부 가방을 꼭 쥐었다. 갈라쇼가 무대가 아니라 전장이 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최전무 주최 자선갈라. 도진은 화면을 보고 아주 낮게 말했다. 좋아, 오늘 끝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아이를 되찾기 전까지 어떤 승리도 의미가 없었다. 호텔 갈라쇼장은 유리와 조명으로 만들어진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었고 웃음은 얇게 포장되어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규칙처럼 반복됐다. 도진은 입구에서 잠깐 멈췄다. 장부 가방이 손에 묵직했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했다. 보라가 없는 자리, 그 빈칸이 두 사람의 숨을 짓눌렀다.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서윤이 물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서윤의 손을 잠깐 잡았다. 끝낸다. 그리고 보라도. 무대 위로 최 전무가 올라갔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표정은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여러분, 오늘은 제 며느리 고 한서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최 전무는 손수건을 꺼내는 동작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서윤이는 생전 사람이 사는 집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유작을. 도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유작. 그 단어가 서윤을 다시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갈라올의 조명이 한 번 툭 하고 꺼졌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다음 순간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얀 화면 위에 검은 선이 살아 움직였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다. 선은 망설임이 없었다. 곡선이 아니라 구조였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게 뭐야? 라이브 드로잉?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웃는 척했다. 아, 깜짝 이벤트인가 보군요. 하지만 화면 속 선은 최 전무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한 번에 긋는 긴 선, 그리고 마지막에 찍히는 작은 점. 서윤이 도진의 팔을 꽉 잡았다. 저 점. 도진이 낮게 말했다. 내 점이야. 최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스크린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마치 거기 서 있는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스크린 하단에 글자가 떴다. 고고 한서윤, 유작. 그 글자 위에 또 다른 글자가 덮여 씌워졌다. 고 아님. 살아있음. 갈라올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다.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다. 최 전무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다. 이건 장난입니다. 악의적인. 건물의 핵심 구조가 펼쳐졌고 중앙에 또렷한 서명이 나타났다.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원한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끼는 사람처럼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도진은 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문 열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옆 출입문 쪽에서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누군가 침입자라고 외쳤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숨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출입문이 열렸다. 서윤은 먼저 들어서지 않았다. 도진이 옆에서 한 걸음 같이 맞췄다. 둘은 동시에 들어갔다. 마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듯이 갈라올의 공기가 한순간 멎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누굽니까? 혹시? 최 전무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꾸며낸 장례식에서 경호원 둘이 서윤 앞을 막았다. 통제구역입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비켜. 경호원은 잠깐 망설였지만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미 이 장면을 삼키고 있었다. 손을 대는 순간 그들도 공범이 된다. 서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다. 정장은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였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다시 일할 사람의 옷이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마이크를 놓치지 않았다. 저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 말이 홀 안을 찔렀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설계자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5년 동안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대로. 최 전무가 마침내 소리쳤다. 가짜야, 사기꾼이야. 그 외침은 너무 급해서 오히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드러냈다. 도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가짜라면 왜 당신이 그렇게 흔들리지? 최 전무의 눈이 번뜩였다. 도진, 너 미쳤구나. 너 지금 회사를 마이너스 도지는 잘났다.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야. 서윤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제가 그린 선을 당신은 모릅니다. 최 전무는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다. 그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고.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손의 습관입니다. 서윤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스크린 앞에서 연필을 들었다. 준비된 종이가 아니었다. 행사장 테이블 위 메뉴판 뒷면이었다. 그녀는 그 위에 선을 그었다. 짧고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점. 이게 제가 하던 방식입니다. 호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 점 하나에 이상하게 설득당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입술이 떨렸다. 그 점? 그걸로 뭘 증명해? 서윤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제 아이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도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이. 서윤은 아직 완전히 말하지 않았던 기억을 지금 꺼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다. 그때 최 전무가 소리쳤다. 경호, 끌어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도진이 크게 말했다.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장부가 공개됩니다. 최 전무의 숨이 끊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뒤편 작은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다리가 잠깐 풀릴 뻔했다. 보라였다. 보라는 두 팔을 붙잡힌 채였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 갈라올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도진이 보라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한 남자가 보라 뒤에서 낮게 말했다. 도진은 움직임을 멈췄다. 이 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이었다. 서윤이 보라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보라야. 보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 김 기사가 무대 옆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손엔 작은 기기가 있었다. USB였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기사는 직원용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낯선 방, 낯선 남자 둘. 그들의 얼굴은 선명히 잡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아이만 데려오면 끝이야. 최 전무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신다. 홀 안에서 하는 소리가 터졌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보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작아서 마이크가 커 보였다. 저 사람들,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말했어요. 서윤이 최 전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전무님, 희망타워의 핵심 디테일을 말해보세요. 최 전무가 비웃듯 말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서윤이 바로 끊었다. 아니요, 누구나 못합니다. 서윤은 스크린에 뜬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 구간의 보강 방식, 이름이 아니라 손의 방향을 말해보세요. 제가 늘 하던 습관, 최 전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투자자들 쪽에서 웅성거림이 거세졌다. 설계자를 모르잖아. 그럼 지금까지. 그때 홀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경찰이었다. 앞줄에 선 경찰이 말했다. 최 씨,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최 전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 홀은 최 전무의 무대가 아니었다. 서윤의 무대였다. 그리고 보라의 무대였다. 도진은 보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보라는 도진의 코트를 꽉 잡았다. 나 잘했죠? 도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정말.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다시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이 최 전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이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표정은 승리의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너질 준비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도진은 무대 중앙에 섰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강도진의 얼굴, 완벽한 회장, 냉정한 제국의 주인.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서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윤은 보라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무대 바닥에 겹쳤다. 도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변명을 할 수 있었다. 최 전무가 조작했다고, 자신도 속았다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죄는 조작보다 더 오래된 데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홀 안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이 무릎을 굽힌 것이 쇼로 보이지 않게 그는 두 손을 바닥에 대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낮아진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서윤아, 그 이름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불렀다.
5년 전, 난 네가 외로웠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서윤의 눈이 젖었다. 보라가 숨을 삼켰다. 도진은 계속 말했다. 나는 회장이라는 말 뒤에 숨었고 너의 손을 잡는 대신 서류를 잡았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확인하지 않았어. 찾지 않았어. 내 편한 방식으로만 애도했어. 혼란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문서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서명지였다. 오늘 나는 내 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 누군가가 진짜야 아라고 외쳤다. 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기부가 아니다. 도진이 말했다. 내가 그동안 부숴온 것들에 대한 값이다. 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도진 씨.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바란 적 없어. 도진이 울컥하며 말했다. 그래도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잖아. 서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보라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도진의 소매를 잡았다. 우리 집 진짜 다시 만들어줄 거죠? 도진이 대답했다. 응. 그리고 이번엔 너희가 주인이야. 그 순간 경찰이 최 전무를 이끌고 지나갔다. 최 전무는 도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네가 뭘 안다고. 도진은 최 전무를 보지 않았다. 대신 서윤과 보라를 봤다. 그는 선택을 끝냈다. 명예 대신 희망을, 자리 대신 사람을. 그리고 바로 그때 도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진은 처음으로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호텔 복도는 길고 반짝였다. 최 전무는 경찰에게 이끌려 걸었다.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보다 주변의 시선이 더 아팠다. 투자자들이 옆으로 피했다. 기자들은 전무님 을 외치며 뒤쫓았다. 최 전무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다 조작이야. 도진이 미쳤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다. 그저 메아리였다. 그때 최 전무의 비서실장이 복도 끝에서 경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다. 형사님, 경찰이 그를 바라보자 비서실장은 낮게 말했다. 제가 전부 드리겠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최 전무의 마지막 발판을 끊었다. 경찰차 앞에서 최 전무는 도진 쪽을 향해 한 번 더 소리쳤다. 너희는 결국 또 불행해질 거야.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과 보라를 자신의 뒤로 숨기듯 서 있었다. 서윤이 낮게 말했다. 불행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 전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윤의 눈빛은 복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최 전무의 세계도 닫혔다. 도진은 복도벽에 잠깐 기대었다. 숨이 몰려왔다. 김 기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끝난 겁니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끝은 아니야. 보라가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뭐해요? 도진은 보라의 작은 손을 바라봤다.
치우자. 우리 마음속 자네. 도진이 말했다. 그리고 집. 서윤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버틸 웃음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상은 움직였다. 언론, 주가, 이사회, 소송. 도진이 잃어버린 것들이 줄을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줄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다. 와도 돼. 이제 난 숨지 않아.